오늘은 지금까지 발매된 베르세르크의 여러 게임 중에서 원작 단행본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은 작품을 살펴볼까 싶은데요. 바로 소드 오브 베르세르크, 가치의 분노라는 타이틀의 비디오 게임입니다. Y2K 이슈로 떠들썩했던 1999년 12월 발매된 이 게임은 유크스란 일본 게임 제작사에서 세가의 드림캐스트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핵앤슬래시 장르의 액션 비디오 게임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작품이었죠. 작품의 시점상으론 단행본 22권에서 23권 사이에 일어나는 히든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단죄의 탑에서 그리피스가 현생한 후 가치가 캐스커를 데리고 여정을 떠난 시점. 아직 파르네제와 세르피코, 이시도르가 파티에 참여하기 전입니다. 이야기는 리타라는 이름의 소녀를 도적들로부터 구해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순회공연단의 일원이었는데 사도와 마무를 상대하며 단련한 가치에겐 도적대는 손쉬운 적들이었죠. 이후 가치와 캐스커, 그리고 파크는 근처 마을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극단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엔 원인불명의 질병이 창궐해 있었고 이에 감염된 자들은 만드라고란이란 괴물로 변해 닥치는 대로 살육을 벌입니다. 가치는 만드라고란으로 변한 주민을 제압하고 마을의 성주 발자크 남작과 만나게 됩니다. 발자크는 지하 감옥에 감금된 감염자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치료법을 찾는 중이라 말하는데요. 가치는 그의 실험실에서 이 괴이한 질병이 특이 식물인 만드라고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란 만드라고라 식물의 심장은 무한한 치유와 생명의 힘이 있음도 알게 되었죠. 만드라고라는 인근 마을에 있는 큰 나무에서 자라난다는 사실까지 전해 들은 가치. 발자크는 만드라고라의 힘으로 캐스커의 정신 또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며 위험한 퀘스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만드라고란들이 질비한 외곽에 감염된 마을에서 만드라고라 나무의 심장을 빼내와 달라는 내용이었죠. 발자크는 불안정한 심장이 아닌 나무의 온전하고 완벽한 심장을 차지하려 했어요. 가치는 발자크를 믿지 않았지만 캐스커를 위해 엘프헬름을 향한 여정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군을 조직, 발자크의 통치에 반기를 듭니다. 반군의 이야기를 통해 발자크 남작이 위험하고 잔인한 인물임을 알게 되는 가치. 그때 발자크의 병사들은 반군의 은신처를 급습, 캐스커를 납치하고 마는데요. 가치는 마을에서 니코라는 소년의 유골에서 자란 만드라고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유지한 여가주 에리자와 대면합니다. 니코가 죽은 후 에리자는 인간 사회의 불의를 증오하게 되었고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만드라고라에 감염됩니다. 에리자는 만드라고란들은 인간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뒤틀린 행동으로 변절되고 마는데요.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기꺼이 감염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짧은 대적 끝에 가치는 나무의 심장을 도려내지만 수녀인 에리자는 그 심장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때 발자크의 수하들은 만드라고란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있었는데요. 에리자는 발자크에게 심장을 넘겨주기보단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불타는 교회로 뛰어들어 최후를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에리자가 죽기 전에 떨어뜨린 니코의 펜던트엔 베에리트가 걸려 있었죠. 리타는 이를 주워 갈무리합니다. 이젠 완전히 적이 된 발자크 무리와 대치하던 가치는 너무도 익숙한 적의 등장에 당황합니다. 바로 불사신 조드였죠. 그리피스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조드는 가치와 짧은 대결을 벌이는데요. 무승부 끝에 조드는 가치에게 캐스커를 구하라고 조언한 뒤 임무를 위해 떠납니다. 한편 캐스커와 파크는 지하 감옥을 탈출하다가 실험실을 발견하는데 캐스커와 비슷한 정신 이상을 겪고 있는 발자크의 딸이라고 추정되는 소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발자크가 획득해놓았던 갓난아이 모습의 만드라고라 심장 조각이 발동하며 캐스커를 덮치게 되는데요. 가츠와 리타는 만드라고란들과 발자크의 수하들을 처치하며 남작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캐스커와 파크가 만났던 정신 나간 소녀를 만나게 되죠. 가츠는 그녀를 데리고 발자크의 왕좌에 도착합니다. 발자크는 캐스커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리타는 발자크에게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묻는데요. 발자크는 자신도 한때 좋은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아내를 돌보며 자신의 땅을 다스리는데 큰 압박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른 이들의 피를 보며 위안을 얻은 결과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리타는 그의 행동을 보고 당신의 딸이 행복할까 반문했지만 발자크는 그 소녀가 딸이 아닌 자신의 아내, 아네트라고 밝힙니다. 그는 만드라고라의 심장에서 추출한 약물로 아네트를 치료했지만 그녀는 부작용으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퇴행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론 노화가 방지돼 젊은 소녀의 몸을 유지했던 거였죠. 파크는 발자크와 그의 아내를 보며 가츠와 캐스커와의 유사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끝내 발자크는 만드라고라 추출물을 마시고 스스로 괴물이 되는데요. 할버드를 쌍수로 휘두르는 가공할 위력이었지만 가치의 적수는 될 수 없었죠. 문제는 여기서 인고아율의 흐름이 발동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리타의 품에 있던 에리자의 유품, 즉 베에리트가 달려있는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가치 일행은 만드라고라의 심장방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캐스커가 갇힌 채로 자라난 거대한 만드라고라가 눈앞에 등장하는데요. 발자크와 마찬가지로 드래곤 슬레이어 아래 쓰러지는 괴물. 마침내 해방된 캐스커는 가치의 품에 안깁니다. 만드라고라에 노출된 캐스커는 놀랍게도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죠. 캐스커는 가치를 알아보며 나쁜 꿈에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치의 놀라움과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회복을 했지만 다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돌아오고 말았고 가치는 절망적인 아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치는 목덜미의 낙인에서 고통을 느끼고 사도가 된 발자크와 대면하게 됩니다.
발자크는 아네트를 제물로 바치고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표범과 늑대, 독수리, 물고기, 뱀 등의 짐승머리가 사방에 달린 남자 가문의 문장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생김새였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된 발자크 또한 아내를 제물로 바친 것에 분노한 가치를 뛰어넘을 순 없었어요. 발자크의 숨통을 끄는 뒤 가치는 캐스커와 파크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 엘프엘름을 향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리타는 가치 일행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죠. 그리고 얼마 후 발자크의 성 안으로 해골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주인 잃은 베에리트를 집어삼키며 소드 오브 베르세르크, 가치의 분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발자크 남작과 그의 부인 아네트의 관계는 가치와 캐스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발자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랑하는 반쪽을 바쳤고 끝내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가치의 분노라는 게임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가치는 그런 발자크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향후 베르세르크 엔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가치는 그리피스와의 최후 결전에서 꽤 유사한 순간에 놓일 확률이 높습니다. 캐스커가 납치된 현재 가치는 지킬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번 발자크의 경우와는 반대로 가치는 끝까지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어떻게든 지켜낼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운명은 결코 원형이 아닌 나선형이니까요.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모두 함께 지켜보자고요. 소드 오브 베르세르크의 히든 스토리는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직접 참여한 만큼 꽤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